마지막이니까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지 여러분이 경계이론 분리이론 이제 마지막 경계이론은 23조 2항의 사회적 제약과 23조 3항의 공용 침해 이걸 구별하는데 이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 구별하는 기준이 재산권 제한의 효과.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의 효과가 일정 강도, 요 강도를 넘어서면 이거는 공용 침해가 돼요. 근데 재산권의 제한 효과가 일정 강도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사회적 제약으로서 이거는 보상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기준 재산권 제한의 효과로 봅니다. 제한 또는 제약, 재산권 제한의 효과로서 보는데 그러면은 요걸 넘어서는 거를 특별희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계이론 첫 번째 문제는 특별희생 여부, 이게 특별희생인가 아닌가, 특별희생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별희생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기준. 그러면은 특별희생인지 아닌지 요 판단하는 기준 특별희생 여부인데, 그래서 경계이론은 요 그러니까 보상 의무가 시작되는 경계선을 찾는 이론이에요. 보상 의무가 시작되는 경계선. 그래서 경계이론이 됩니다. 어떤 때 경계선 보상 의무가 시작되는 경계선을 찾는 이론이 요 경계를 찾는 이론이 경계이론인데 그 특별희생 여부로 판단하죠. 그 특별희생으로 판단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학설 중에서 보수 목사 구속 이론, 대표적으로 보호가치설이네, 수인기대 가능성설이네, 목적 위배설이네, 그 다음에 상황 구속설이네, 뭐 이런 보수 목사 구속 이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상과 시작되는 경계선을 찾는데 특별희생인가 아닌가, 특별희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합헌이에요.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특별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합헌입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희생에 해당되는 경우죠. 자, 여기에 23조 공용침해에 해당되는 특별희생에서 공용침해로 넘어갔습니다. 공용침해로 넘어가. 그러면 이 특별희생인데 보통 문제는 23조 3항의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별희생인 경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헌이 되려면 23조 3항의 요건을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검토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지금 왜 문제가 됐겠어요? 특별희생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서 두 번째 이제 많이 등장하는 쟁점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구제 방법,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구제 방법.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구제 방법. 그래서 대체로 나오는 이론이 뭐예요?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 규정을 직접 적용해가지고 직접 적용설 또는 직접 효과설, 직접 적용설 또는 재산권 규정이나 평등권 규정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또는 관련 규정을 또 뭐 간접 적용해서 유추 적용해서 그래서 간접 적용설 또는 간접 효력설, 유추 적용설 이런 견해에 입각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계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들이죠. 비록 이게 보상 규정이 없지만 우리가 헌법 규정을 직접 적용해서 23조 3항을 직접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재산권 평등권 규정 이렇게 간접 적용해가지고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요게 요 이론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 보상이 없음에도 입법자가 보상이 없음에도 법원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요. 법원을 통해서 요 직접 적용설, 간접 적용설, 유추 적용설의 결론은 결국 법원에다가 손실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손실보상. 그럼 손실보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가치보장이죠. 지금 분명히 유연성의 문제인데 가치보장으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법원을 통해 가지고 가치보장, 손실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나온 게 이제 경계이론입니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유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23조 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럼 유연성의 문제예요. 유연성 문제는 누가 통제를 해야 돼요? 헌재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권도 가치보장의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재산권도 기본권, 자유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존속보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유연적인 공용침해는 그 공용침해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게 존속보장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그 침해를 없애가지고 원래의 상태로 재산을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거.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를 없애주는 거지 양심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면서 보상으로 해결하라. 있을 수 없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없애주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를 인정하면서 보상으로 해결하라. 없어요. 근데 재산권에서는 요거를 인정하는 거죠. 공용 침해를 인정하고 보상으로 문제 해결한다. 근데 물론 재산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재산권도 전속보장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전속보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등장한 이론이 분리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전속보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분리이론의 결론이 맞는지, 분리이론이 여기로 가는지를 봐봅시다. 분리이론은 23조 1항 2문과 23조 2항을 이제 내용과 한계 규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23조 3항을 공용 침해 규정으로 보고, 근데 이 분리이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어요. 이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 제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분리이론은 첫 번째, 이게 공용 침해인가 공용 침해인지 아니면은 내용 규정인지, 그러니까 내용 규정인지 공용 침해인지, 내용 규정인지 공용 침해 규정인지, 요 내용 규정 공용 침해 규정, 요 내용 규정이냐 공용 침해 규정이냐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입법의 목적과 형식으로. 입법의 목적과 형식과 목적으로 구별합니다. 입법의 목적이 장래 재산권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 내용 규정. 입법의 목적이 이미 형성된 재산권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면은 공용 침해. 형식이 일반 추상적이면 내용 규정. 개별 구체적이면 공용 침해. 그래서 입법의 목적과 형식으로 봤을 때 입법에 거의 공용 침해가 되면 개별 구체적으로 이미 형성된 재산권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면 공용 침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내용 규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 규정이 됐다. 근데 내용 규정으로 판단했을 때 요때 이 분리이론의 특징은 여러분들 다 이해를 이미 하시고 계시죠?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이게 곧바로 합헌이 아니에요. 내용 규정에 속하는데 곧바로, 왜냐면은 아까 경계이론에서는 곧바로 합헌이었죠. 여기 3조 2항에 속한 곧바로 합헌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경계이론에서는 특별희생 여부로 판단한 거, 보수 목사 구속이론이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원칙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합헌인 거예요. 근데 이 분리이론에서는 입법의 목적과 형식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질적 내용을 비례원칙으로 판단한 적이 없어요. 입법의 목적과 형식으로, 그냥 입법의 목적과 형식이 일반 추상적이냐 개별 구체적이냐, 장래 재산권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느냐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지 비례원칙에 심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령 내용 규정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합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이론의 두 번째는 내용 규정에 대한 별도의 유연성 심사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내용 규정에 대한 유연성 심사. 그래서 내용 규정의 유연 심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 원칙, 이런 유연성 심사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심사를 해가지고 보상 의무가 시작되는 내용 규정, 보상 의무가 필요 없는 내용 규정, 필요 없는 내용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자체로 합헌이에요. 보상 의무가 필요 없으니까 그 자체로 한번. 근데 보상 의무가 필요가 한 내용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문제는 뭐냐면 보상 의무가 필요한데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위헌이죠. 보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없으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보상 의무가 필요한데 지금 보상 의무가 없어요. 이때 어디로 가느냐? 헌법재판소로 들고 갑니다.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지고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로 보상 의무가 필요한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만약에 23조 3항으로 이게 공용 침해했다, 그럼 역시 23조 3항의 요건을 검토하면 되죠. 요건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다, 공용 침해인데 보상이 없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서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만약에 위헌 결정을 하면은 그 재산권의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재산권을 원래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존속보장에 충실한 해결.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구별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시각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근데 분리이론이 왜 타당하냐? 분리이론이 생각한 데 보세요. 우리 재산권의 보장은 1차적 기능은 재산의 가치를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존속보장, 이게 분리이론을 택하는 우리 이유예요. 존속보장. 그러니까 이 경계이론은 결과적으로 너무 가치 보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결국 손실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경계이론의 체계적인 기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재산권은 자유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그걸 유언 결정을 해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없어지는 존속 보장이 대원칙인 거예요. 물론 재산권의 특성상 가치 보장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존속 보장을 대원칙으로 하는 분리 이론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